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12번째 시간입니다. 색채 체계 세 번째 파트.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자, 어떻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시간이 지나서 더 힘들다는 느낌이 들 텐데 원래 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고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표준색,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뭐 표준 표색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색체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표색계라는 말도 쓰고, 막 이렇습니다. 다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색에는 두 가지가 있죠. 빛의 색과 뭐예요? 물체 색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표준을 정하는 것이죠. 물체 색의 대표는 CI 국제조명위원회,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 그 다음에 물체 색을 대표하는 건 뭐가 있다? 먼셀이 있다. 그 다음에 NCS, 그 다음 PCCS, DIN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는 스웨덴, 얘는 일본, 얘는 독일, 얘는 미국에서 만든 표색계다. 우리나라는 원셀 표색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I 표준 표색계 안에는 XYZ 표색계가 있다. IOXY 표색계가 있다. LAB, LUV, LCH라는 표색계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전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꼭 암기를 좀 요거를 해 놓으셔야 색채 체계가 좀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빛의 뭐라고 합니까? 혼색계 그랬죠. 혼색계. 얘는 뭡니까? 현색계라고 했었죠. 혼색계에서 CI 표준 표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색채, CI 색채 규정. 자, 혼색계라고 했었죠. 혼색계. 혼색계의 대표적인 게 CI인데, CI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국제조명위원회라고 했었죠. 요 CI의 약자는 이제 프랑스어입니다. 그래가지고, CIE라는 약자로 사용되고 있고, 1913년에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빛, 조명, 빛깔, 색 공간 분야의 과학과 기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제적으로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 표준화하고 측정 방법을 개선 개발하여 국제 규격 및 각국의 공업 규격을 지침을 만드는 국제기구다. 이게 어디에 있냐? 프랑스에 있는 빈에 위치해 있습니다. 빈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조명 관련한 것들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I 표준 표색계의 종류는 우리가 XYZ, YXY, LAB, LUB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CI는 우리가 RGB라는 색 세 개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라고 했었죠. 그죠? 가산 혼합이죠. 갑법 혼합 또는 색과 혼합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삼원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혼합하느냐, 그 혼합비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삼자극치라고 합니다. 삼자극치. RGB라는 세 가지의 삼자극치 또는 뭐 주파장, 자국순도, 명도 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여하튼 삼자극치를 어떻게 해요? 측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체계화 시켜놓은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CI 표준 표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데이빗 라이트라는 사람과 존 길드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느냐? CI만 붙이면 돼요. CI RGB라는 체계를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이거의 색공간, 나중에 배우겠죠. 색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듭니까? CI XYZ라는 색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XYZ는 뭐냐 그러면 아주 쉬워요. 자, X, Y, Z라는 센서입니다. 각각의 센서가 있는데 X, Y, Z는 R, G,
B 각각 이렇게 연결합니다. X, Y, Z는 RGB. 그러니까 X는 R, Y는 G, Z는 B를 각각 센서, 감각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삼자극치죠. 이 삼각자극치에 의해서 값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어떠한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어떠한 뭐 다이어그램이나 뭐 색입체나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색공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색공간이라는 것은 이것들의 어떤 뭐 자, 우리가 전 시간에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화해야 된다. 척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된 그 좌표 값을 가지고 어떠한 그 3차원의 좌표 값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색공간이라고 그래요. 색공간.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X, Y, Z인데 앞에 CI 붙여주는 거죠. CI에서 만든 X, Y, Z 표색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때요? RGB라는 색에 대한 인지하는 어떤 시세포 이런 개념인데, 이제 색을 측색하고 볼 때 다양한 환경과 빛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똑같이 인지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색도 표준을 정하듯이 관찰하는 어떤 조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표준관찰자라 그래요. 표준관찰자. 똑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상황에 대한 표준을 표준관찰자. 그 다음에 빛의 어떤 광원의 종류나 각도나 세기, 조도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도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도 똑같이 만들어서 표준을 정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표준 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우리 이 삼자극치 색표 만들 때 표준 관찰자가 그 관찰하는 시야각이 2도였어요. 2도라는 것은 대충 50cm 거리에서 2cm 정도 되는 애를 관찰하는 정도의 그 높이가 바로 시야각 2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야각 10도가 있는데, 그거는 50cm 높이에서 9cm의 물체를 보는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왜 2도라고 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물체의 어떠한 색이 우리 망막에, 특히 중심아라는 곳에 그죠? 거기는 이제 가장 추상체죠. 그 다음에 간상체. 그 중에 추상체가 많이 모여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시야각 2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도는 원추세포가 많이 있는 그 각도가 2도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넓혀서 10도까지 하게 되는데, 약간 간상체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도나 10도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도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전하여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XYZ는 주로 과학기술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염료나 도료의 혼색 등의 이제 혼색되는 어떤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함수라는 개념, CI색 매칭 함수라든가 또 우리 등색 함수라든가 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계산식 자체를 물리학적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험에 나오지도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 그걸 또 풀어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색 함수라는 것은 이 관찰자, 표준 관찰자가 색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치적으로 기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은 그 등색 함수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래프 모양을 보고 X, Y, Z는 이런 모양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나와 있는 등색 함수의
그 내용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Z는 XYZ가 뭐다? RGB를 각각 뭐 하는 거다? 감지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 Y라는 값은요, 그림도 보지만 명도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YZ 이 표색계가 완벽하진 않겠죠, 그죠? 이 XYZ는요, 이 양의 개념, 플러스 개념밖에 없어요. 플러스, 양적인 개념밖에 없고요. 그 색채의 어떤 느낌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밝게 정도도 이렇게 얘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그러면 바로 YXY 표색계입니다. 자, YXY 표색계에서 Y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 바로 밝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XY는 색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도. 색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명도와 채도를 뭐라고 그랬었죠? 색조라고 했었죠? 명도와 채도. 그러면 이 XY는 뭐겠어요? 요 명도 뺀 나머지 색상과 채도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XY, 요거 Y는 뭘 나타내느냐? 명도. XY는 뭘 나타내느냐? 색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온 좌표값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도표가 필요하겠죠? 요 색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이용해서 만든 게 색도도라는 그러한 그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색도 좌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색도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XY 이 색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아니면 색도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색도도.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색도도라는 것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좌표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축, 여기는 뭐죠? Y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굽형 형태, 우리 뭐 말의 굽 있죠? 말굽형 형태를 갖춥니다. 색도도 좌표의 그림, 색도의 그림의 모양은 어떤 형태? 말굽형 형태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YXY라는 그 표준 표색계를 이용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값을 측정한 값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건데, 일단은 이 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도표의 요 테두리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펙트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트럼 아시죠?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 위치에서 스펙트럼 궤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거를 단색광이라고 합니다. 단색광. 각각의 색을 하나씩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우리 뭐 스펙트럼은 단위는 뭐예요? 나노미터로 표시한다. 알겠죠? 그래서 빨주, 노초. 그래서 여기 요렇게 십자가를 지으면은 여기는 빨강 쪽이고요. 자, 우리 에어프레임은 빨라, 빌딩은 높아 했었죠. 빨강의 반대편 보색이 뭐예요? 그린. 자, 여기가 노랑이고 노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파랑, 높아. 이런 식으로 색이 위치되어 있고 요 사이사이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색들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색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색 공간 또는 색 영역이라 그럽니다. 색 영역. 영어로 뭐 가뭇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요. 색을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큼 넓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색 영역. 자, 모든 걸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말굽형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점을 하나 찍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나오는 모든 색들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 3개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나오는 애들이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색 영역이에요. 이만큼 안에서 표기할 수 있는 것, 이만큼 안에서 표기할 수 있는 것, 이만큼 안에서 표기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색의 공간, 색의 표현할 수 있는 가지 수를 표현해 주는 것을 색 영역 또는 가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색채 관리 배울 때 뭐 sRGB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 안에서 다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의 위치에 있어서 여기는 보라색 선이라고 하거나 보라색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보라색 경계라고 하고 P선이라 그래요. P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0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80 나노미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색광 혼합을 원칙으로 하니까 모든 색이 합쳐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백색점. 여기는 밝아지는 겁니다. 요 가운데 요 점을 C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바로 백색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C점을 통과한 이 궤적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은 색온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색온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대온도 이런 게 아니고요. 색온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색온도는 높아지면 우리 보통 높아지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반대로 하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색온도가 내려갈수록 빨간색이 되는 그런 식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색온도인데 하여튼 이 가운데 궤적선이 있죠. 그거는 색온도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백색점의 위치는 백색점 C의 위치는 이게 XY가 보통 뭐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요 지점이 요 C점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YXY라는 이 그 표색계의 이 색도 좌표 있죠? 이건 명도입니다. 이 좌표 값을 구해서 표시해보니 이러한 말구평 형태의 뭐가 나오더라? 색도도라는 게 나오더라. 색도도라는 것은 나중에 현색계도 배우겠지만 색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색입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또는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현색계에 가서는 이제 색입체라는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색공간이라 그래서 색도도라고 합니다. 색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도 꽤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용. 알겠죠? 예. 자, 다시. 혼색계의 종류는 XYZ, YXY가 있는데 일단은 CI RGB를 기본으로 해서 XYZ가 나왔고 XYZ는 3자극치이다. RGB다. Y는 또 명도도 같이 표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XYZ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YXY다. 그래서 Y는 뭐다? 뭘 표시한다? 명도를 표시한다. XY는 뭘 표시한다? 색도를 나타낸다. 색도는 색상과 채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 색공간, 색입체가 뭐다? 그러면 색도도라는 것이다. 라는 거. 색도도는 말구평의 모양이고 그 안에 표기된 모든 색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테두리는 스펙트럼 궤적이고 아래는 P선이라는 거. 가운데는 흰색이고 그 안에 지나가는 궤적선은 색온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색도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색도도가. 이쪽이 뭐라고 했어요? 빨간 빨라. 알겠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빨라 노파 이렇게 되거든요. 요 사이가 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린 쪽이 조금 뭐랄까요? 좀 구분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도 차이가 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 구분하기도 어렵고 가장 그 차이가 많은 부분은 초록 계열이다라는 것까지도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는요, 이제 어떠한 색차라 그러죠. 색과 색의 차이를 이렇게 서로 구분하거나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색을 표현하고 혼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색의 어떤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이런 색차 값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LAB, LUV, LCH. 얘네들은 이제 주로 뭘 할 수 있는 애들이냐 그러면은 색차 값을 구할 수 있다. 색의 오차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색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할 수 없는 이러한 YXY의 어떤 그 색지각의 불일치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색공간을 갈 수 있도록 1976년에 LAB 색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LAB 색체계에서 뭐 요 가운데 요 별표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LAB라고 편의상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읽는다면 L스타, A스타, B스타라고 어떻게 해요? 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AB 요거는 어떤 걸 표시하는 거냐면요. 자, L이라는 것은 명도를 표기한다라고 명도 값을 표기한다 보시면 되겠고 A는 뭐냐? 빨간가 빨라. 빌딩은 높아. 이쪽은 플러스 쪽, 이쪽은 마이너스 쪽을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하는 법 얘기했었죠. A,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암기법이 뭐 여러분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선생님이 이 암기법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자부심이 좀 생겼었어요. 예. 자, 하여튼 간에 암기할 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앵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차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측색기라고 있었죠. 측색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이 방식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색채 보정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색을 구하면 L 값과 A 값과 B 값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수점까지 다 표기가 가능한데 L이 뭐 50이다. 그럼 100으로 표시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명도죠. 뭐 A는 뭐 30이다. B는 뭐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좌표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위아래로 높아, 빨라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빌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딩이 높은데 옆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딩 높이 빨리 가니까 에어플레인 이렇게 빌딩 높아 에어플레인 빨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30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높아가 뭐예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 높아. 여기는 B 플러스고 여기는 뭐예요? B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A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0이라는 것은 A가 30, 여기가 30이라는 얘기고 B가 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걸 먼저 측색기로 측정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 그래서 B라는 걸 측정을 해봤더니 B가 뭐 30이고 10이고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 차라는 건 뭐예요? 얘와 얘가 얼마큼 차이 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뭐냐 그러면 차이기 때문에 각각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 20, 여기 20,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이에요. 거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가 나온 애들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5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산수도 못해요. 자, 그러면 2, 1 이렇게 나오겠죠. 얘 제곱을 합니다. 얼마예요? 2는 4, 2는 4, 1은 1 이렇게 나오죠. 얘네를 합칩니다. 그럼 9가 되겠죠. 그 9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 얼마 나오는 그래서 얘네 둘의 오차는 3 정도 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이런 색차 값을 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이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라는 것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델타 A, 델타 L이라는 것은 이렇게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빼라. 빼서 나온 값에다가 뭐 해라? 제곱을 해라. 그리고 각각들을 어떻게 더하고 나서 거기에 2분의 1. 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차를 보고 이만큼 오차가 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보고 어떤 색을 넣어서 보정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빼고 제곱하고 다 합쳐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그래서 이건 이후에 우리가 측색하고 조색하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준 표색계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색차를 구하기 아주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LAB가 제일 중요한데 LUV, LCH라는 것도 있다라는 건데 LUV는 L은 뭘 나타내는 거냐?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UV는 얘도 색도를 나타내는 색도, 우리 색상과 채도를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는 뭐 노랑과 파랑, V는 빨강과 초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도 계산식도 뭐랑 비슷하다? 앞에 LAB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LCH는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L은 명도를 나타내고 C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C는 크로마 하니까 뭐야? 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채도. C는 채도. 그 다음 B는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 H죠? 이거 오타입니다. LCH. H는 휴 그래가지고 뭐야? 색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L은 뭘 나타낸다? 명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C는 채도, H는 LCH니까 H는 색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얘네들은 각각 각도로 표기를 합니다. 보세요. 높아, 빨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랑은 자, 뭐 일단 먼저 색상을 보겠습니다. 빨강을 기점으로, 빨강이 0도예요. 얘가 0도라고 보시면 0도를 기점으로 이쪽까지 몇 도예요? 90도죠. 노랑은 90도. 그 다음 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도죠. 얘로 기점으로. 그 다음에 H는 여기 270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상이 이러한 각도에 의해서 표기가 되는 방식이 바로 LCH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CI 표색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리하면서 끝내는데 자, 일단 X, Y, Z 3자극치 RGB를 표기하는 값을 구하는 색 자극치 Y는 또 명도 표기한다. 얘를 보완해서 나온 게 YXY다. 명도고 XY는 색도다. 색도, 색상과 채도 값.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만든 좌표 색 공간이 바로 색도도다. 그리고 얘를 보완해서 특히 색오차를 구할 수 있고 측색이나 이런 조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차값 구하는 공식이 LAB다. L은 뭐다? 명도다. A는 에어플레인은 빨라. B는 빌딩은 높아의 영역을 나타낸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오차를 구하고 색값을 구하는 방식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CI LUV다. LUV, L 명도다. UV는 색상과 채도, 색도를 나타낸다. LCH, L은 명도, C는 채도, B가 아니죠. H는 휴, 색상을 표기한다. 이 각도에 따라서 표기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특히 기사들은 좀 공식 같은 게 있어서 팁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나요? 뭐 할만하죠, 그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약속은 뭐다? 그냥 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르면 된다. 그래서 그런 표준을 정하는 곳이 보통 어떤 개인이 정하지는 않죠. 그죠? 국가기관이나 이런 국제 어떠한 조직에서 표준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혼색계의 대표적인 국제조명위원회 CI 표준 표색계의 종류와 의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색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현색계 대표들과 오스트발트 표색계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 이런 표색계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뭐 할만하겠지만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어색하고 하지만 이제 애우고 하다 보면 구분이 되어져서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애우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love, rich.
LUV, love, LCH, rich, love rich 이렇게 외우시거나 LAB, 부자를 사랑해, LAB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뭐 요 정도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저보다 다 똑똑하시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좀 재미없는 파트인데 힘내시고 이론서 보시면서 꼭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